사실 많은 분들이 틀리해야 되죠. 아니면은 임플란트가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딱 고정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고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남아있는 치아 개수보다는 안녕하세요. 25년차 치과의사 체질과 전문의 유경쌤입니다. 환자분들 치아를 여러 개 빼셔야 할 때, 이가 너무 많이 없을 때 물어보시는 질문 사실 거의 비슷하거든요. 전체 틀니 해야 돼요? 부분 틀니가 나을까요? 아니면 임플란트 해야 돼요? 사실 이런 질문에는 답이 딱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정답이란 건 없다가 답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. 오늘은 전체 틀니, 부분 틀니, 임플란트를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누구에게 맞는 선택인가 하는 기준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. 사실 많은 분들이 틀리해야 되죠. 아니면은 임플란트가 무조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? 이렇게 딱 고정해서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. 그런데 사실 실제로 환자분들을 보고 치료를 결정할 때에는 남아있는 치아 개수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답니다. 예를 들면 환자분의 잇몸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, 그리고 남아있는 치아가 어디에 남아있는지 그 위치나 상태, 그리고 환자분의 연세와 전신질환을 가지고 있으시진 않은지,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런 수술을 감당하실 수 있는지, 그리고 임플란트든 틀니든 하고 난 후에 평소에 관리가 가능한지, 이런 모든 걸 종합해서 봐야 한답니다. 그래서 틀니가 사실 더 추천되는 분도 있고 임플란트를 더 추천드리는 분도 있고, 이분은 부분 틀니가 더 낫겠는데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정답은 없다. 한번 같이 고민해 봅시다가 답이 되겠어요. 그럼 먼저 전체 틀니부터 한번 설명드릴게요. 전체 틀니라고 하는 건 사실 위아래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, 모두 발치한 경우에 사용하는 치료법이거든요. 장점부터 말씀드린다면 사실 수술이 필요 없고 비교적 비용 부담이 적으시고 치료 과정이 단순하다는 게 장점이 되겠어요. 사실 어르신 연세가 너무 많으시거나 심장이나 콩팥, 간 이런 여러 전신질환 때문에 수술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사실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는 치료법이에요. 하지만 이 전체 틀니, 완전 틀니의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이거든요. 사실 씹는 힘이 자연 치아만큼 나오지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될 거고요. 아무래도 쓰시다 보면은 헐거운 느낌, 또또또또또, 그 다음에 이게 걸리는 부분이 없으니 빠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한 느낌도 좀 드실 수 있고요. 처음에는 발음이나 틀니 특유의 두께감, 이물감에 적응하시는 것도 필요해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틀니를 사실 쓰면 쓸수록 우리의 잇몸뼈는 점점 희생이 되는 거죠. 치아가 없어서 잇몸뼈로 틀니를 받쳐주기 때문에 잇몸뼈가 점점 쪼그라든다고 할까요? 잇몸뼈가 점점 얇아지고 주저앉게 돼요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틀니를 새로 좀 조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만든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. 자, 그럼 이제 부분 틀니 얘기 한번 해볼까요? 부분 틀니는 치아가 좀 그래도 남아있을 때 그 남아있는 치아에 없는 치아 일도 네가 하렴 하고 걸어주는 틀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당연히 이가 하나도 없는 전체 틀니보다는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서 틀니를 안정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틀니보다는 좀 씹는 힘도 더 좋고 치아가 덜거덕거린다거나 홀러덩 빠진다거나 하는 일도 훨씬 적을 수 있죠. 그리고 임플란트에 비해서는 수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도 가지고 비용도 임플란트보다는 적다. 이것도 역시나 장점이 될 수 있겠죠. 하지만 부분 틀니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. 그건 바로 남아있는 치아가 이 틀니의 수명을 결정한다는 점입니다. 틀니를 걸어주는 치아를 사실 관리를 잘못한다 그러면 틀니는 멀쩡한데 틀니가 걸리는 치아가 부러지거나 썩어서 결국 그 틀니를 못 쓰는 상황이 되실 수 있거든요. 그리고 틀니가 잘 안 맞아졌을 때 수리를 한다거나 조정을 하지 않고 안 맞는 틀니를 억지로 쓰시다 보면은 틀니가 걸리는 치아의 수명이 도리어 짧아지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. 그래서 부분 틀니는 좀 편하게 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쉬운 치료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 치아도 관리하고 틀니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관리가 전제된 치료라고 보셔야 합니다.
자, 그럼 이제는 임플란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? 임플란트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내 잇몸뼈에다가 직접 기둥을 심어서 그 기둥 위에 치아 머리를 올려서 자기 치아처럼 사용하는 치료입니다. 사실 전체 틀니나 부분 틀니보다는 씹는 힘에 있어서든 편안함에 있어서든 안정감에 있어서든 이 임플란트가 월등히 좋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. 사실 임플란트는 주변 치아를 갈 필요도 없고 주변 치아에 무리를 주는 고리를 걸 필요도 없고 끄딱끄딱 하는 탈착식이 아니고 고정식이기 때문에 이물감도 적죠. 그래서 사실 환자분들의 만족도라고 한다면 임플란트가 가장 높은 건 사실이에요. 하지만 임플란트라고 단점이 없을까요? 있죠. 그건 바로 수술의 저항감이에요. 수술을 하셔야지 임플란트를 할 수 있다는 것, 그리고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있으시다는 것, 그리고 임플란트를 했다고 끝 이게 아니죠.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것, 이게 임플란트의 단점이 되겠네요. 임플란트도 관리를 안 한다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나사가 풀린다거나 이런 기계적인 결함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임플란트는 심고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관리를 하는 것까지 생각하셔서 선택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. 자, 그러면 여러분께 맞는 선택은 어떤 걸까요?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. 나는 만약에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고 막 수술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서 체력이 안 좋아. 수술은 너무 좀 피하고 싶어. 그리고 비용은 좀 최소화하고 싶어. 이런 경우에는 이가 하나도 없으실 때는 전체 틀니를 하시는 게 맞겠어요. 그런데 치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치아가 남아 있는데 내가 수술은 할 수 없는 상황이야. 이런 경우라면은 당연히 부분 틀니로 가셔야겠죠.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씹는 힘이 어느 정도 나와야 돼. 내 씹는 힘은 틀니로는 못 버틸 것 같아. 그리고 좀 편안하게 사용하고 싶어. 관리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어.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임플란트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면 되겠어요. 자, 중요한 거는 비싼 치료가 좋은 치료냐, 싼 치료는 나쁜 치료냐 이게 아니라는 점이에요.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는 치료가 가장 좋은 치료라는 점입니다. 전체 틀니, 부분 틀니, 임플란트 모두 각각의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치료예요. 어느 하나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치료는 없어요. 그런데 문제는 어떤 충분한 설명 없이 무조건 한 가지만 권유받는 경우입니다. 사실 치아 치료는 틀니 같은 경우만 해도 보통 5년 이상 쓰시고 7년 이렇게 쓰시거든요. 그리고 임플란트는 더 오래 사용하실 수도 있죠. 앞으로 몇 년, 몇십 년을 쓰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치아 치료이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한답니다. 치아를 너무 많이 빼셔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을 때 사실 멘붕이 오실 거예요. 이럴 때 무조건 임플란트를 해야 해. 나는 임플란트만 꼭 해야 돼. 이것이 답도 아니고요. 난 틀니밖에 안 된대. 나는 망했어. 이런 것도 아니에요. 내 잇몸 상태나 생활 방식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맞는 선택이 각각 다르다는 점 이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영상이 치아의 치료 선택 전에 현실적인 기준이 되셨길 바라고요.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감사합니다.